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입니다. 오늘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전기차 앤 이타전지 ETF 및 펀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가 굉장히 뜨겁죠.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연말에 아주 LG전자가 갑자기 30%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LG전자가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전기차의 부품 회사를 갖고 합작서빈을 설립했다. 이래갖고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아주 하루에 30% 올린 이런 아주 폭등 장세를 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현대차에도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2021년도 1월 8일자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현대차와 애플이 손을 잡는다.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하루에 20% 이런 폭등하는 이런 장세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게 다 공통사항이 전기차 진출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국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성조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우주 라이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팔렸나 이렇게 연합뉴스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9년도에 36만 대 팔렸다가 2020년도에 거의 한 5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테슬라를 갖고 단순한 전기차 기업으로 보면 안 되죠. 단순한 우리가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율주행, 지금 50만 대가 한다는 것은 이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 통계가 50만 대가 또 테슬라한테 그만큼 통계가 누적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주가가 아주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페이스북 시총까지 쳤다 합니다. 2달도 안 돼 또 더블이다. 이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이 테슬라 주가 보십시오. 이 정말 못 말릴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를 갖고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장치를 바뀐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 갖고 이거를 좀 먼저 개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독일의 클라우스 슈밥이란 이분이 최초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분은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하는 일을 바꾸는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 라고 합니다. 4차 산업하면 AI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오늘 주제인 전기차와 관계되는 것은 자율주행, 소위 말하면 이 제4차 산업혁명의 큰 축이죠. 운전자가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를 하여 이렇게 하는 이 자율주행이 소위 우리의 삶을 갖고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기가 좋아진다 이러면 주가가 2배, 3배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이란 말이 들어가면 주가가 2배, 3배가 아니라 5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갖고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는 2018년도에 세계 시총의 1위부터 한 10위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긴 하네요. 한번 5위부터 봐보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듣보잡이 되었던 기업들이 뭐 아마 20년 전에는 뭐 엑슨모빌 뭐 또는 포드 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이 아마 여기에 GE 뭐 이런 기업들이 들었는데 그 기업들은 지금 존재감도 거의 없어지고 듣보잡인 이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이 테슬라가 아까 뉴스에 페이스북을 제쳤다는 것은 거의 세계 5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가능할까? 제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가 관계되어 있긴 합니다. 테슬라가 한 해 50만 대 예를 들어 판매된다는 것은 이 자율주행 데이터가 50만 대가 쌓이고 있는 이것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과연 에너지, 환경 관련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돼갖고 지구 온난화가 되어 있죠. 특히 그 이산화탄소가 주범인데 이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수송 부분에서 14.2%의 이 이산화탄소를 갖고 배출을 함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우리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죠. 이런 인류의 삶에 대한 그 대책으로 인류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협약을 UNFCC로 이제 협약을 맺어서 현재 뭐 195개국이면 뭐 전 유엔 국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파리 협정을 통해서 모든 참가국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그 배출가스를 갖고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갖고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협약을 우리 트럼프가 정말 탈퇴를 했죠. 어떻게 보면 미국 이기주의 때문에 뭐 기후변화 협약은 사기다 이렇게 탈퇴를 했는데 우리 착하게 생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 대선 공약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복귀를 갖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친환경 에너지주가 뜰 수밖에 없고 이 중심 중에 하나가 그 태양광 풍력도 있지만 그 전기차 핸드 2차 전지가 또 하나의 중심을 쏜다. 이것이 큰 특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직접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아예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전기차가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이 유럽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 유럽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보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26개 유럽연합이라는 경제공동체죠.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그 경제공동체 차원의 것은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각국이 그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2032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 도요타나 현대차 같은 지금 내연기관 이 엔진 더 이상 못 써먹게 한다는 겁니다. 아일랜드는 2019년부터 디젤 버스 구매 금지를 한다 그랬나요? 그리고 UK 영국이죠. 지금 유럽연합의 블랙시트로 탈퇴를 했지만 어쨌든 영국 정부 자체에서 굉장히 유럽의 빅3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한다. 현재 현대차나 뭐 도요타 같은 이런 포드 자동차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아예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와 내연기관 겸용 자동차까지도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영국 정부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입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덴마크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법제화했다. 그리고 독일, 유럽연합의 가장 큰 국가죠.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죠. 슬로베니아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도 2034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각국이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의 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 전체의 디젤 운행 법안이 지금 발의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 이 자동차가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기후변화 협약하고도 이게 관계되죠. 결국은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을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대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전기차에 대하여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우리 주변에 전기차 소문은 많이, 주식에서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기차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현대 전기차 침투율이 4%에 지금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전기차 같은 이 신산업, 제4차 산업혁명 같이 새로운 산업은 한번 과거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스티븐 잡스가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폴더폰 이걸 쓰고 있었죠. 핸드폰에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됐습니다. 그때 애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회사들이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 옛날 핸드폰 시절에 노키아가 거의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LG전자도 너무 이 핸드폰에 심취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폴더폰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너무 늦게 진입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에 잽싸게 이제 들어간 이 애플하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이런 것은 아주 주가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 파란색이 애플 주가인데요. 애플 주가가 지금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이 애플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기가 뭐냐면 스마트폰 침투율이 10% 미만일 때, 0에서 10%일 때 이때 애플 주가가 그 이후에도 세계 1위 기업이니까 계속 오르긴 했지만 가장 많이 오른 시기가 이때였다는 겁니다. 10% 미만일 때.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사례를 봤을 때 침투율이 제로에서 10%인 요 영역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이후도 지금도 계속 오르긴 하지만 50%될 때까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이 50%될 때까지가 주가가 아주 급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이죠. 그럼 50%가 되는 해가 전문가들은 2031년도 우리 메리트 증권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 한 10%까지 되는 것은 2023년에 한 10% 정도 될 것이다 합니다. 결국은 지금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10% 미만한 이 초기면 이때가 스마트폰 사례를 봤을 때 전기차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확률이 높고, 그 다음 조금 더 넓게 잡으면 2031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 주가는 계속 이렇게 애플의 주가처럼 급등할 것이다 라는 것이 메리트 증권 굉장히 우수한 보고서더라고요. 이거를 갖고 봐보겠습니다. 한번 이 원조 메리트 증권, 제가 이 보고서를 인터넷에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아마 연구원입니다. 이분의 아주 이 보고서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래프가 여기 있죠. 아까 스마트폰 그래프가 여기 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침투율이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가 4%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10% 미만의 초입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이 침투율 10% 미만에서는 어떤 전기차 업체, 물론 우리가 테슬라가
뭐 승리가 될 것은 같은데 뭐 애플이랑 경쟁자도 생겼죠. 하여튼 모든 전기차라 우리 아까 뭐 현대차, LG전자 뭐 전기차 전자만 들어가면 올라가는 이 시기가 지금 그 전기차 침투율이 10%밖에 안 되는 이 시기란 겁니다. 이게 아주 현재가 그 전기차 투자에 대한 절호의 기회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시장 침투율을 갖고 메리트 증권에서는 얼마나 계산을 하고 있나 그러면 4%. 지금 여기 있죠. 그 메리트 증권 아주 이 보고서 너무 우수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쯤 있을까요? 현재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면 뭐 지금 4%면 지금 요쯤에 와 있겠나요? 요쯤에 와 있고 이게 아마 주가가 2030년까지 지금 계속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럼 앞으로 올라갈 게 도대체 2030년까지 10배가 올라갈 수도 있고 20배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작년 비하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으로 봐서는 이 메리트 증권의 이 보고서가 정말 맞다면 지금 굉장히 아주 상승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업체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 여기 보이는 공장이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를 짓고 있는 공장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갖고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이 테슬라의 이 주가 하나가 25개 그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이 주가 합한가에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르고 지금 테슬라는 뭐 한 달 전쯤에 그 S&P 500에 편입됐는데 이전에도 엄청 올랐지만 S&P 500 지수에 오르고 난 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기차의 BYD와 비교를 해도 이 파란색이 테슬라고 요 아래쪽이 BYD인데 BYD는 뭐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는 아주 독보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죠.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로만 보면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테슬라가 매년 판매되는 거 2020년도 50만 배 판매되면 이게 모든 그 제4차 산업혁명의 큰 축의 하나인 자율주행 데이터가 돼갖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그 사람이 없이도 뭐 공유 택시가 된다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 관계는 이 가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도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애플이 전기차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LG전자하고 현대차가 많이 오른 것도 결국은 애플하고 협업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를 것이다. 이것 때문에 뭐 LG전자가 30% 폭등하고 현대차가 20% 하루에 폭등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애플하고 테슬라의 전략은 조금 틀립니다. 테슬라는 아예 아까 기가팩토리처럼 본인이 전기차부터 배터리까지 모든 것을 다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이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본인이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그 자율주행과 같은 이 소프트웨어 이쪽만 아주 전담하고 그리고 코어디네이터로 본인이 다 통제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자동차에 들어간 이 부품은 그 어떤 뭐 현대차나 뭐 제조 이런 팍스콘 체제처럼 이런 것을 갖고 협업을 해서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결국은 뭐 테슬라가 유리하긴 하겠지만 테슬라가 이기든 애플이 이기든 이 전기차 전체 업종에 투자하는 ETF 또는 펀드에 투자하면 누가 승리를 해도 우리는 이 가시를 갖고 모두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기차 앤드 2차전지 ETF 및 펀드를 소개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계되는
2차 전지에 관련하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뭐냐 이러면 아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엔진이 핵심이죠. 이 전기차의 엔진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죠. 제가 한 5년 전에 울산에 있는 삼성 SDI 그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갖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보다 더 복잡하다고 하죠. 제가 그 정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엔간해서 그걸 보이진 않는데 정부 관계자들이니까 이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소중한 2차 전지 이 울산공에 모든 게 자동화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있죠. 그게 또 2차 전지입니다. 그게 큰 게 한 A4 정도의 노트북 정도 되면 이게 전기차 배터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를 갖고 수백 개를 모아놓은 것이 ESS라고 해서 우리 전기 저장 장치라 하죠. 그것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점유율에 한국이 아주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LG화학이 그 2020년 점유율이 24.6%로, 여기 LG화학이죠.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그러니까 6%로 세계 4위입니다. 이 삼성증권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우리 한국 업체도 여기 아마 6, 7위권 아마 이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위가 CATL, 중국의 CATL이 세계 2위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세계 3위, BID가 세계 5위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ETF나 ETN 또는 펀드로 투자하면 이 2차 전지 전체를 갖고 다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와 관련한 지수를 갖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산업이다 보니 별로 있지를 않은데 독일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솔액티브사에서 산출한 지수인데 솔액티브 Autonomous Electric Vehicle Index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그 자율주행 전기차 업체들로만 그 지수를 갖고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이걸 추종하는 ETF가 IDRV라고 미국 시장에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는 그 ETF를 갖고 요 지수를 추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아주 우상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팬데믹 위기 때죠. 이렇게 폭락하다가 쭉 아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 액티브사 홈페이지에서 솔라 액티브 오토노머스 일렉트릭 비클 인덱스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차트를 아까 여기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자율주행 전기차의 회사들을 갖고 지수화하여 이렇게 이 회사에서 평가를 하여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앤드 2차 전지 ETF, ETF 및 펀드 투자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 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ETF, ETF 및 이것은 펀드까지 굉장히 좀 범위를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하고 2차 전지 ETF, ETF 것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모두 있긴 한데 모두 한 배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레버리지 ETF에서 3배 또는 2배에서 전기차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것까지 포함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ETF가 있기는 하지만 참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차 전담 2배 또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조금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한 배짜리는 굉장히 다양한 ETF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LIT죠. 이 LIT가 한국의 미래리스에서 만든 그 ETF입니다. 아주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그 전기차인데 2차 전지 LIT를 갖고 이걸 갖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한 배짜리밖에 안 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주행 전기차 지수를 추정하는 것이 IDRV라고 미국 시장에 이것도 한 배짜리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전기차가 너무 아주 뭐 수익을 많이 줄 것 같은데 3배짜리, 2배짜리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주 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팡플러스인 뭐 3배 레버리지는 팡플러스 그 FNGU 같은 그 팡플러스를 통해서도 전기차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팡플러스의 10%가 테슬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애플 뭐 등등의 전기차 기업들이 뭐 조금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팡플러스에 속해 있다는 면에서 이 팡플러스 ETF도 간접적이지만 전기차하고 ETF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가서 LIT, IDRV 등을 갖고 한번 매수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내가 전기차인데 2차 전지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LIT라고 ETF가 있습니다. LIT 이걸 갖고 전기차인데 2차 전지입니다. 이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IDRV를 사겠다 이러면 IDRV 이걸 갖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기차 직접 펀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팡플러스를 사고 싶어. 이러면 팡플러스 3배 레버리지는 예를 들어 나는 레버리지를 꼭 사야 되겠어.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사고 싶어. 이러면 FNGU 이걸 사도 뭐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기차 수요 효과를 테슬라 덕분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그 전기차인드 2차 전지 ETF, ETF 및 펀드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제가 펀드까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시장도 좀 아쉽습니다. 한 배짜리밖에 오리지널보다 좀 없는데 조금 확장해서 제가 2배까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국내 주식계좌로 오리지널 한국의 2차 전지 ETF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등을 갖고 매수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ETF인데 한 배짜리밖에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레버리지도 이게 왜냐하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효과 때문에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레버리지도 2차 전지에 2배의 레버리지도 간접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린이들이 나는 ETF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은행을 통해서 펀드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 은행이란 게 정확히 얘기하면 제 같은 경우에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개입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드 배터리 증권 투자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다른 은행도 알아봤는데 다른 은행 취급 안 하더라고요.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만이 이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드 배터리 증권 투자 신탁 주식형 펀드를 갖고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가입하면 됩니다. 저는 이 펀드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갖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자녀분이나 저희 부모님도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드 배터리 증권 투자 신탁 주식형 펀드에 최근 모두 가입을 시켜서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갖고 수익을 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 시장의 그 장점은 ETF는 굉장히 수수료가 저렴하죠. 그래서 ETF는 거래 비용이 작습니다. 단점은 이것도 미국처럼 전기차 전담 2배 레버리지 ETF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우리가 뭐 이 전기차라는 것은 우리의 테슬라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려면 한국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펀드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펀드는 수수료가 한 1.5% 연간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글로벌 전기차인드 2차 전지, 아까 한국 투자 글로벌 전기차인드 배터리 중고 투자 신탁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그 한국 시장에서도 글로벌 전기차 앤드 2차 전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ETF를 한번 묘사한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 2차 전지를 갖고 투자하는 것을 갖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회사를 이용해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날아가고 있죠. 이걸 사면 되겠습니다. 나는 타이거가 좋을 것 같아. 이러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에너지학 레버리지로 LG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뭐 이걸로 매수할래. 이러면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이걸 갖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기차인드 2차 전지 ETF ETN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배짜리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LIT, 아주 가장 유명한 ETF입니다. 이 LIT의 구성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앨범알이라 해서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세계 최대의 리튬 기업입니다. 칠레의 강산도 있고 그러죠. 이걸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서 가장 큰 BYD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삼성 SDI에도 투자하고 있고 LG화학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테슬라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죠. 세계 1위 업체인 이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CATL 2차 전지, LG화학에 이어서 LG화학과 놓고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의 CATL 2차 전지 업체죠. 이런 것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LIT입니다. 굉장히 이 LIT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0년도에 거의 세계 7위의 수익률을 줬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에는 한 140%, 뭐 더블 이상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IDRV, 미국 시장에 상장된 전기차, 자율운행 전기차에 대한 것만 투자하는 이 ETF도 이 한 배짜리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 등이 있습니다.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산업, 이것도 아주 2021년도 올라와서 아주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ETF입니다. 전기차인드 2차 전지 ETF E10이 2배짜리 ETF가 국내 시장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서 2배짜리를 조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구성들을 봐보면 LG화학이 20%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20%예요. 이게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2차 전지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이것도 오리지널 전기차인드 2차 전지 ETF, ETN은 아니지만 에너지학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도 2배짜리를 누리면서 전기차 앤드 2차 전지 이 효과를 갖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는 아예 이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를 누리겠다 이러면 미국의 팡플러스를 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팡플러스 FNGU 이 구성도를 보면
테슬라가 10%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전기차 기업이죠. 그리고 향후에 테슬라의 라이벌로 예상되는 애플이 팡프레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도 전기차에 진출을 한다고 하고 엔비디아도 전기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팡프레스 ETF인 3배짜리인 FNGU, 2배짜리인 FNGO, 1배짜리인 FNGS, 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H 등을 통해서 이 팡플러스 ETF를 통해서 전기차인데 2차 전비 ETF, ETN을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스도 FNGD하고 GNAF가 있네요. 지금 전기차 올라가면 인버스는 가능한 손대지 않은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정말로 한국 시장에서 나는 테슬라 같은 글로벌 전기차인데 2차 전지를 갖고 투자하고 싶어 이런데 아쉽지만 이 ETF는 없습니다. 하지만 펀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 앤드 배터리 증권 투자 신탁 주식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게 가장 쉬운데 국민은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 이 두 군데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은행에서는 제가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드 배터리 증권 투자 신탁 주식형 펀드를 들면 전기차인드 2차 전지 이 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이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드 배터리 증권 투자 신탁 이 구성도를 보면 테슬라가 거의 한 7% 가까이로 가장 많네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3%, LG화학 3%, 니오 중국판 테슬라라는 전기차 기업입니다. 여기가 2%, 엘버말 세계 최대의 리튬 업체입니다. 여기가 2%, CATL LG화학과 더불어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죠. 여기도 2차 전지 업체입니다. 2%. 그 다음에 엔비디아, 팡프레스에 속하기도 하죠. GP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여기도 2%. 아주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만 투자하는 이 펀드가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드 배터리 증권 투자 신탁 주식형 펀드입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전기차인드 2차 전지 ETF, ETF 및 펀드 이 소개 방송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서 이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자율주행이란 이걸로 인해 갖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메리트 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기차 침투율은 불과 4%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2031년도 10년 후인 2031년까지 전기차인데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확률이 높고, 특히 침투율이 10% 미만인 2023년까지가 전기차인데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 메리츠 증권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어떤 형태이든 전기차 2차 전지 ETF, ETN, 또 심지어는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드 배터리 증권 투자 신탁 주식형 펀드 같은 ETF가 됐든 펀드가 됐든 전기차인드 2차 전지 펀드를 갖고 이렇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기차인드 2차 전지 ETF, ETF 및 펀드 정보를 많이 활용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